안녕하세요. 공대 나온 여자 사람들 공여사들의 김과장입니다. 제가 L사 10년 차에 퇴사하고 회사를 차린 지 벌써 4년이 됐는데요. 여러분 정말 이 사업이 쉽지가 않습니다. 오랜만에 근황도 들려드릴 겸 제가 잘 다니던 대기업 퇴사했던 이유, 그리고 호기롭게 퇴사해놓고 왜 지금 이렇게 힘든지, 그렇게 죽겠다 하면서 왜 아직도 사업을 못 놓고 있는지, 그럼에도 버티고 있는 이유, 제가 지나온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저는 2019년에 직장인 유튜브를 시작을 했어요. 얼굴 없는 유튜브였고, 유튜브를 시작했던 이유는 대기업 7년 다니면서 모았던 전재산 1억을 주식 투자 사기로 몽땅 날리면서 수중에 돈이 빵원이 됐어요. 그 돈 다시 복구하려고 한 10년 열심히 유튜브 하면은 1억 모을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 유튜브를 했던 건데, 내가 자고 있는 동안에도 돈이 벌리는 그런 수동소득에 대한 얘기가 많았어요. 유튜브다, 틱톡이다, 강의다, 뭐다 여러 개 했었는데 운이 정말 좋았죠. 그 당시 코로나 딱 터졌을 시기에 제가 유튜브를 시작해가지고 6개월인가 지나고서 10만 달성을 하고 바로 책 쓰자고 제안 와서 책 쓰고 엑셀 강의 찍고 정말 바쁘게 살았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때 벌었던 소득만으로는 딱히 뭐 퇴사를 할 수 있을 정도의 소득이라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당연히 입사 때부터 나는 평생 이 회사 다녀야지, 그런 길밖에 생각을 못했던 엄청 순진한 모범생이었기 때문에 이 회사 말고 다른 길은 생각해 본 적도 없었어요. 조직을 등에 업고 그 기세로 일 좀 한답시고 그런 척하고 다니기는 했지만, 회사 안에서는 난 그냥 그저 그런 애 같은데 이 회사 빼면은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밖에서 이런저런 일들을 겪다 보니 내가 회사에서 중간인 것들도 밖에 나오기만 하면 되게 누군가에게는 잘하는 게 될 수도 있고 상위권이 될 수도 있고, 그렇구나, 아내보다는 밖에서 사는 게 좀 더 내 가치를 인정받으면서 살 수 있는 길 아닌가, 내가 해야 되는 일을 하면서 살 수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어렴풋이 하고 있다가 한번 어떤 윗분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내 생각에도 없는 말을, 칭찬을 뱉어라 라는 말을 듣고, 남한테 숨길 수는 있어도 내 생각도 아닌 걸 내 생각인 척 말하는 건 할 수 없다 라고 해가지고, 내가 10년 가까이 다녔고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내 자리 때문에 내 후배들도 날 보고 있는데 그럼 그런 소리를 할 수밖에 없겠네 라는 생각 때문에, 나는 이 조직에 맞지 않는 사람이야 라고 덜컥 회사를 나오게 됐어요. 만약에 제가 그 당시에 조직을 나오지 않았더라면 많은 일 잘한다는 직장인들이 그렇듯 팀장 자리 제안을 받고 그 팀장을 하면서 위에서도 갈굼당하고 밑에 팀원들 때문에도 힘들어하면서 팀장 생활을 할 수도 있었겠지만, 지금보다 훨씬 더 내가 하기 싫은 소리, 내 생각이 아닌 얘기를 내 생각인 척 말하면서 회사를 다녀야 할 것 같다는 생각에 정말 단순한 이유죠.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회사를 나왔는데 막상 나오고 보니 왜 이렇게 사업이 힘드냐? 제가 4년 동안 문제를 푼 방법들을 열거를 해볼 텐데요. 이렇게까지 사업이 힘든 이유는 사업이 문제의 연속이고 그 문제를 풀지 않으면 안 되는 숙명이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사람에 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저는 원래 사람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물론 사람들 앞에서는 누구보다 잘 지내고, 저는 좀 사석에서 웃긴 편이기 때문에 잘 어울릴 수는 있지만 그건 능력적인 거고, 사람하고 같이 뭔가를 하는 걸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근데 제가 막상 1인 기업을 평생 하려고 하다 보니 죽겠더라고요. 혼자다 보니까 제가 아프면 돈을 못 벌어요. 그러니까 아파도 안 되고 자꾸 일이 생기는데, 사람이 하던 것만 하는 걸로는 돈을 충분히 벌 수가 없어요. 계속 뭔가 새로운 일들을 받아야 하는데, 왜냐면 기존에 하던 게 잘 안 될 수도 있으니까 어느 순간 그게 뚝 끊겨버리면 어떡하지? 라는 불안 때문에 새로운 일이 제안이 오면 쉽사리 그걸 거절하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자꾸만 일을 받아요. 이거 받으면 죽겠다는 걸 알면서도 계속 계약서에 사인을 해. 막 책도 쓰고 강의도 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그걸 딱 사인하는 순간 그만큼의 제 시간들이 뺏기는
뺏기는 거거든요. 그런 계약서에 함부로 사인을 하면 안 되는데 먹고 살아야 한다는 불안감 때문에 자꾸만 돌아가는 선택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다가는 진짜 죽을 수도 있겠다. 월화수목 금금금 밤낮 없이 일하면서 이러면 안 되겠다 생각을 해가지고 작년 5월이죠. 저희 회사에 상무님의 비서였던 분을 거의 5년 만에 연락을 했을 거예요. 아기 낳으면서 일을 쉬게 되셨는데 제가 너무 일이 바쁘다. 그래서 좀 도와줄 수 있냐라고 했는데 그분께서 이제 아기가 조금 커가지고 딱 일자리를 알아보던 중이었어서 마침 합류를 하게 된 거죠. 그분도 한 가지 썰이 있는데 빡세기로 유명한 상무님이 계셨는데 자꾸 비서분들이 얼마 안 가서 그만두는 거예요. 너무 빡세가지고. 모르겠어요. 뭐 자의로 그만뒀는지 뭐 타인지는 모르겠지만 자꾸만 그만두니까 상무님이 하루는 너무 화가 나셨는지 야, 안 되겠다. 팀장 니들이 뽑는 사람 내가 못 믿겠어. 그러니 김 과장 네가 면접에 들어가라. 네가 들어가서 제대로 된 사람을 뽑아라 라고 해가지고 얼결에 제가 팀장님들하고 비서 뽑는 면접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들어갔는데 딱 두 분이 괜찮았어요. 한 명은 저랑 진짜 너무 성격이 똑같고 똑부러지고 일 정말 잘할 것 같은 스타일. 그리고 한 명은 뭔가 유연하고 정리정돈이 특기래요. 무던해 보이고 성격이. 이 두 분 다 괜찮을 것 같은데 저는 아무래도 저 같은 사람이 일을 잘하니까 전자에 좀 마음이 기울었었어요. 근데 같이 들어간 다른 팀장님들이 자꾸 두 명 다 괜찮기는 한데 후자가 더 낫지 않냐. 둥글둥글하니 상무님을 비위를 맞추려면 이런 사람이어야 된다라고 해가지고 한참을 토론하다가 이분들은 리더분들이신데 이분들의 눈이 낫지 않을까? 한 발 물러서서 발뺌을 했죠. 그러면 정리정돈 잘하는 이분으로 하자라고 했는데 이분이 당시에 정말 유례없이 길게 상무님 비서이란 분이셨거든요. 그래서 상무님이 저를 볼 때마다 역시 김 과장은 다르다고 하셨었는데 어디 사막에 갖다 떨어뜨려 놔도 이분이랑 있으면 어떻게 살아나올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신뢰의 아이콘이에요. 이분이 제 비서로 합류를 해주셨고 이제 10월부터 본격적으로 근무를 하고 계십니다. 제가 당시에 너무 일이 힘들어가지고 벌려놓은 일이 많아가지고 손이 부족해서 이분을 뽑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남들은 다 깜짝 놀래요. 첫 번째로 보통 마케터, 디자이너 뭐 이런 분들 뽑는데 제가 비서를 뽑았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의아해하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저는 저의 손발이 되어줄 가장 단순하고 반복적인 일부터 도와줄 이 분을 뽑음으로써 생산성이 엄청나게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제가 생산을 하고 있는 거예요. 콘텐츠가 됐든 제품이 됐든 이걸 계속 만들어내다 보니까 이제는 팔 시간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 제품을 만들었으면 상품을 사람들한테 알리고 홍보해야지 그 다음에 팔리는 건데 그럴 시간조차도 없다 보니까 정말 저는 1인 기업으로 너무 가고 싶었지만 팔 사람이 필요하다는 생각에 마케터를 진짜 엄청 심사숙고한 끝에 뽑게 됩니다. 그래서 그 마케터가 누구냐면 스레드 아시나요? 짧은 글 올라오는 메타가 만든 인스타 비슷한 플랫폼인데 이분이 거기에 시니컬한 글을 엄청 올렸어요. 그래서 이 사람 되게 뾰족한 시각을 갖고 있다. 원래 이런 얘기를 하면 좀 똑똑해 보이고 그러잖아요. 생각도 많고 관심사도 많고 좀 깨어있는 사람 같아가지고 이 사람한테 내 일을 좀 맡기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해서 이분이랑 프리랜서로 협업을 했었는데 나중에는 이분한테 마케터로 한번 일해볼 생각 없겠니? 내가 너의 기준에 한참 미달하는 회사기는 하지만 많이 줄 순 없어도 번 거를 주는 거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사람이다. 벌면 충분히 줄 테니 같이 해보지 않을래? 이분이 원래는 공기업 가려다가 정말 어렵게 저희 회사를 선택해줘가지고 입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케터가 들어왔더니 세상에 갑자기 너무 잘 팔리는 거예요. 해놓은 게 없으니까 이 사람이 손대는 것마다 빵빵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매출이 늘고 났더니 웬걸 이제는 CS가 막 폭발을 하는 거예요. CS가 너무 많이 들어와. 너무 많이 팔려가지고 마케터한테 그만 팔으라고 할 수도 없는 거고 밀려오는 CS를 감당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CS를 구하게 되는데 제가 뭐 어디 사람 뽑아봤겠어요. 그래서 또 스레드에 공고를 올렸죠. CS를
스래드를 구한다. 근데 말도 안 되게 스래드 인플루언서가 지원을 하게 됩니다. 이분도 또 인연이 있던 게 저한테 무슨 사업을 배우고 싶다고 1대1 코칭을 요청을 했었어요. 제가 사람들하고 보기 싫어가지고 금액을 높게 불러가지고 사이트 하단에 엄청 쬐끄만하게 박아놓은 게 있었는데 굳이 그걸 어떻게 찾아가지고 신청을 해가지고 돈 내고 저를 3시간 보러 왔던 사람이 있는데 원래 큰 회사 좋은 데 다니고 있었거든요. 연봉도 많이 주는 그런 멀쩡한 회사 다니다가 갑자기 무슨 우리 회사에 CS를 하겠다고 들어오니 이분이 학교도 좋은 데 다니셨어요. 그래가지고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내가 또 그만큼 대우를 해주기가 힘든 상황이니까 어떡하지 하기는 했지만 이분이 지원하기 전에 저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혹시 내가 지원을 해도 되겠냐고. 근데 막상 지원서를 받고 보니까 너무 진심이고 그리고 내가 어디 가서 이런 좋은 회사 다니고 학교도 나보다 훨씬 좋은데 다녔던 이런 사람하고 일을 해보겠나 싶어가지고 오케이를 한 거죠. 이 사람이 올해 2월에 합류를 하게 됩니다. 이 사람이 들어오고 났더니 CS가 해결이 됐어. 근데 이제 사람이 늘어나니까 제가 또 이제 사람 관리도 하고 또 이것저것 시스템을 계속 개편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콘텐츠 만들 시간이 없네? 그러면 영상 편집 겸 뭐 이미지 작업이나 뭐 사진 찍는 거 이런 거를 해줄 감각 있는 사람이 필요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어떡하지 나 더 이상 사람 뽑을 생각이 없는데 라고 했었는데 마지막에 합류하신 CS 매니저 그분이 워낙 똑똑하고 발이 넓으신 분이라서 또 센스 있게 누군가를 추천을 했어요. 스레드에서 자주 봐왔던 달 PD라는 친구인데 이 친구는 04년생 나이가 어려요. 20살 되자마자 군대 갔다 와가지고 제대한 지도 얼마 안 돼가지고 엄청 군기 바짝 들어있는 그런 친구인데 이 친구가 영상 편집 전공하고 뭐 그랬던 친구는 아니에요. 그냥 유튜브로 편집 배우고 했던 친구인데 감각이 워낙 좋아가지고 거의 무슨 악마의 재능이에요. 후킹, 카피라이팅 이런 게 그냥 날 때부터 재능이 남다른 친구여가지고 이분이 딱 말을 해주니까 맞다 달비가 있었지? 라고 하면서 그날 바로 이 친구한테 제안을 했어요. 너 혹시 나랑 일해보지 않을래? 그 친구가 바로 네 알겠습니다 만나시죠. 우리 사무실에 그 주에 바로 찾아와가지고 면담하고 다음 주엔가 이사를 고시원으로 해버렸어요. 그때도 임시 거처에 있던 상태에서 야 그러면 내가 월세를 너 그 집 끝날 때까지 지원해줄게 라고 해서 그 집 냅두고 여기 서울 와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갑자기 살게 됩니다. 인생 첫 사회생활을 시작하게 된 거죠. 이제 PD까지 생겼겠다. 저희는 무적인 거예요. 와 우리는 진짜 이대로만 간다면 너무 좋겠다. 미시하잖아요. 서로 역할이 겹치지 않고 넌 이거 난 저거 넌 쟨 저거 이렇게 하면은 너무 효율적이고 완벽하게 돌아가겠다 싶었는데 문제는 PD가 계속 영상을 만들어내고 마케터가 계속 뭘 가져오고 CS 쪽에서도 뭘 계속 봐달라고 하니까 콘텐츠가 막 밀려 있는 거예요. 내가 검수를 해주지 않아서 이 친구가 다음 일을 진행을 못하는 그런 지경이 되어 버려가지고 이거 안 되겠다. 그러면 이 감도를 나만큼이나 고수해줄 지켜줄 그런 사람이 필요하겠다라고 해서 감수를 대신해서 봐줄 이 분을 마지막으로 뽑게 됩니다. 5월에 면접 보고 6월부터 출근을 했으니까 이렇게 6명의 팀이 완성된 지 아직 3달밖에 되지 않은 시점이에요. 저는 정말 너무 사람이 싫어가지고 1인 기업하고 싶었는데 문제가 자꾸 생기니까 어쩔 수 없이 사람을 계속 뽑게 되더란 말이죠. 이게 바로 사업이 힘든 이유입니다. 예상하지도 않았던 인생의 계획에도 없던 채용을 자꾸만 하게 된 거. 그 이유가 사람을 뽑고 싶어서가 아니라 문제가 생겨버렸으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쩔 수 없이 사람을 뽑아야 되는 거였던 거죠. 사업은 그냥 문제의 연속이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인 거예요. 근데 이런 얘기를 제가 또 들었어요. 사업이 힘들다면 매번 창업을 반복하고 있는 게 아닌가 점검해보라고 생각을 해봤더니 제가 계속 새로운 일을 파고 있더라고요. 원래 사업이라는 것은 비즈니스 모델이 있고 그거를 운영하는 데서 오는 수익으로 유지가 되는 건데 저는 계속 새로운 거를 하느라고 에너지를 또 새로 쏟으니까 힘들었던 거죠. 창업을 반복하고 있던 거예요. 최근에 이 비즈니스 모델 구조 자체가 잘못됐다는 걸 깨닫고서는 이거를 좀 바꿔야만 했어요. 어떻게 파는지도
달라질 것이고 이 친구들이랑 1년 가까이를 새 상품을 만들기 위해 달려온 것 같아요. 출시를 앞두고 있는데 이 말도 안 되는 제품을 기다려주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 분들의 첫 반응이 너무 궁금할 따름입니다. 처음에는 이게 한 개만 팔려도 너무 기쁠 것 같았는데 이게 완성도가 하루가 다르게 올라가다 보니까 이제는 좀 이러다 너무 많이 사는 거 아니야? 걱정이 되더라고요. 잠깐 스포를 하자면 저희가 지금 만들고 있는 거는 저희같이 작은 회사, 5인 미만 스타트업을 위한 회사 운영 시스템인데 제가 엘사에 다니면서 저희 회사 시스템이 정말 좋았거든요. 근데 그걸 또 계속 개편해. 그러니 안 좋아질 수가 없어. 제가 스텝 부서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시스템을 개편하는 데 있어서 계속 참여를 했었어요. 시스템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잘 쓰는 사람 중 하나였는데 그런 대기업의 시스템을 제가 다 베껴왔거든요. 뭐 옆에 두고 베낀 건 아니고 기억나는 감각으로 다 구현을 해낸 거죠. 왜 이게 있어야 하냐? 시스템이 있으면 처음 한번 힘들고 그 다음으로는 이전 방식의 반복인 거거든요. 아까도 막 창업을 계속 반복한다 그랬잖아요. 그게 힘든 거라고. 계속해서 다시 돌아가야 첫 번째보다 두 번째가 쉽고 두 번째보다 세 번째가 쉬워야 BM인 건데 우리는 매번 에너지 들여서 힘들게 하고 있으니까. 근데 그거의 큰 원인 중에 하나가 이 시스템이 없기 때문이다. 프로젝트 한 번 진행했던 거 잘 남아있으면 다음번에 그 프로젝트 참고해서 복사해서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막 카톡에 남아있고 슬랙에 남아있고 하니까 그걸 다시 그리고 앉아있는 거. 근데 이 워크스페이스라고 하는 업무 공간 그거 하나만 있으면 대부분이 해결되는 문제거든요. 적어도 시스템이 없어서 생기는 문제는 우리가 좀 줄여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제가 이걸 계속 우리 팀원들이랑 지내면서 개편을 반복해왔단 말이죠. 왜 1년 동안 직원이 빵명에서 5명으로 늘어났어요. 그러면서 이게 매출에도 기여하고 비용 절감에도 기여를 하고 리스크 관리에도 탁월하고 하다 보니까 이거 없이 일하는 대표님들한테는 조금 미안하기까지 하겠는데? 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빨리 보여드리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유튜브에서도 공개를 언젠가는 하게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쨌든 그 출시만을 바라보고 1년째 팀원들이랑 달려오고 있고요. 이렇게 자꾸만 문제가 터지고 괜찮은 줄 알았는데 또 새로운 걸 파야 되고 하다 보니까 사업이 힘든데 세 번째, 그럼에도 사업을 하는 이유. 제가 뭐 그렇게 도덕적인 사람도 아니고 잘난 사람도 아니고 뭐 인류애가 있어서 누구한테 도움을 줘야 된다 이런 생각 1도 없어요. 남에게 도움이 된다? 감히 내가? 겨우 내가? 고작 내가? 세상을 이롭게 하겠다 이런 생각은 없는데 사업을 하는 이유는 이건 것 같아요. 나밖에 못하는 일이 있어서 그걸 내가 해야 하니까? 누가 아무도 정해준 그런 일 아니거든요. 심지어는 남이 하라고 한 일은 내가 또 하기가 싫어. 저보고 자꾸 뭘 해달래요. 예를 들어서 누가 엑셀을 엄청 딥하게 알려달래. VBA 알려달래. 근데 나는 그걸 그렇게 푸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해. 그럼 전 그걸 하기가 싫거든요. VBA까지 하지 않아도 해결되는 80%의 문제들이 있는데 굳이 그거 해야 돼? 난 그거 안 하고 그 리소스를 딴 데 쓰는 게 더 나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하면 또 VBA를 못 알려준단 말이에요. 제가 모르기도 하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객의 문제를 해결하래요. 고객이 원하는 걸 들어줘야 한다는데 전 그 방식보다는 고객이 원한다고 입으로 말하는 거 말고 자기들이 모르는 영역, 암묵지 같은 영역이 있어가지고 자기가 그게 필요하다는 걸 깨닫지 못하는 상태에서 내가 그게 필요해. 근데 그걸 하는데 그렇게 큰 어려움이 들진 않아. 이것만 있으면 되거든. 이라고 하는 그런 암묵지를 해소하는 역할을 제가 할 수 있다고 느꼈거든요. 쉬운 문제는 재미가 없어요. 특히 제가 수학을 정말 좋아했거든요. 저는 막 일주일, 2주일 붙잡고 있는 문제, 그 한 문제 푸는 게 너무 재밌었고 제가 물리 2를 선택을 했었는데 물리 2를 선택하는 사람이 전교에 딱 2명 있었어요. 성적도 잘 안 나왔어요. 근데도 굳이 물리 2 하겠다고, 물리 2 재밌다고 이랬던 앤데 중요한 건 남들이 다 할 수 있는 일 말고 그게 뭐 어려워서든 아니면 지저분해서든 나밖에 못하고 안 하려는 그 일을 꼭 나여야만 하기 때문에 내가 그 문제를 풀고 싶다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내가 A를 잘하는데 A를 잘하는 애들이 나 말고도 태산이야. 그럼 제가 A를 할 필요가 없다고 느껴져요. 왜냐면 저는
A보다 못할 수도 있고 A가 굳이 잘하는데 제가 또 그걸 할 이유는 없잖아요. 대신 저는 남들이 어려워서 피하는 그 C, D를 하고 싶은 거죠. 그거 하면 누군가한테는 도움될 게 분명한데 그 C, D를 제공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C, D를 못 누리는 것 뿐이니까 그걸 내가 하면 되겠다? 네 번째는 사업하지 마세요, 여러분. 퇴사의 이유가 만약에 도망이라면 퇴사한다고 해결되지가 않아요. 뭐 자유를 바라고 퇴사를 한다? 퇴사하면 진짜 모든 게 다 나한테 걸려있기 때문에 자유가 없어져요. 더 큰 구속이 되고요. 제 생각이 아닌 걸 제 생각인 척하면서 말할 수 없어 라고 해서 퇴사를 했는데 오히려 혼자일 땐 괜찮았는데 직원들이 생기니까 직원들 앞에서는 이런 제 날것의 생각들을 숨겨야 하는 순간들이 오더라고요. 현실은 그다지 아름답지 않은데 희망을 말해야 하는 그런 상황들이요. 퇴사의 이유가 도망이어서는 안 된다. 또 이런 얘기 있죠. 대기업 나온 사람들은 사업을 못한다 라는 얘기가 있는데 정말인 것 같기도 하고, 하지만 현실은 대기업을 나오나 안 나오나 끊임없이 내 선택이 틀리지 않다는 걸 틀렸을 수 있어. 근데 틀렸어도 안 틀리게 만들어야 되는 게 창업가의 숙명이다 보니까 그런 게 쉽지만은 않아서 웬만큼 빡센 팀에 있었던 사람이 아니라면 힘들 수 있겠다. 빡센 팀에 있었던 사람도 당연히 힘들겠지만 그나마 그런 걸 겪었던 사람은 조금 단단해진 상태이기 때문에 나빠요. 왜냐면 제가 정말 빡센 팀에 있었거든요. 잘 될 땐 너무 괜찮죠. 힘들어도 괜찮고 한데 의외로 멘탈 센 사람들도 잘 안 될 때, 그러니까 돈이 뭔가 안 벌릴 때 무작정 희망만 가지고 버틴다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라서 제가 봤을 때 배우자가 있는 게 은근히 중요한 요소인 것 같더라고요. 주변을 보면은 한쪽이 사업하는 분들은 옆에 꼭 든든한 배우자분이 지지를 해주고 있던데 이게 우연은 아닌 것 같았어요. 마치 사업하는 사람들의 필수템인 것 같이 느껴지더라고요. 돈에 대한 생각. 돈을 벌어서 좋은 건 잘 모르겠어요. 애초에 관점이 좀 달라졌다고 해야 되나? 번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한 것 같거든요. 다음 스테이지에서의 게임을 어떻게 좀 쉽고 편하게 빠르게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지에 초점을 두고 돈을 써야 하다 보니까 정말 머리가 깨질 지경인 것 같아요. 특히 이런 거. 한 번 버는 돈은 되게 크기가 많아요. 근데 그거는 내 비즈니스 방향과 맞지 않을 때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돈을 나한테 많이 주는 거야. 그럼에도 다음 게임을 하려면 자본이 필요해.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거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순간들이 오는데 대부분의 창업가들이 이런 데서 많이 헤매는 것 같아요. 난 이쪽 길을 가야 하지만 그럼에도 수중에 현금이 떨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원치 않는 일도 받으면서 더 무겁고 힘들게 느껴지는 게 아닐까. 회사 나오기 전에 현금은 충분히 확보하고 나오는 게 그나마 낫지 않을까? 아무튼 사업은 웬만하면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5번째는요. 그럼에도 여러분이 사업을 한다면 저는 응원하고 싶습니다. 왜냐? 동지가 생기니까요. 이 힘든 거 나 혼자 하면 억울하잖아요.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장난이고, 이 사업을 한다는 것만큼 본인의 선택과 행동에 책임지는 게 또 없는 것 같아요. 1인 기업일 때는 그냥 단순히 아프면 돈을 못 버니까 아프면 안 됐었는데 지금은 제가 아프면 보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불안해 할 것 같아서 아프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또 이 사람들이 한 명 한 명이 너무 잘하거든요. 그럼 제가 너무 막 뛸 듯이 기뻐요. 그리고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나 같은 거한테 왔나 신기할 때도 많고, 육아는 안 해봤지만 비슷한 느낌이라고들 하더라고요. 동료는 사실 남이잖아요. 근데 이 남이랑 저랑 같이 새로 처음 이룬 것들의 성취감이 혼자 해서 이뤄낸 것보다 그렇게 크더라고요. 해결해야 하는 문제의 난이도, 복잡도도 훨씬 올라갔고, 그렇기 때문에 그 성취감이 더 큰 게 아닐까 싶고요. 특히 아무도 이런 문제를 다루지 않는데 우리가 이렇게까지 잘 다뤄냈다고 생각하면 그 뿌듯함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이런 매일의 문제 해결하는 그런 일들에서 죽겠는데도 살아있음을 느끼고, 또 어떻게 보면 이런 기쁨을 온전히 만끽하기 위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좀 도파민 중독? 솔직히 진짜 힘든데 또 많이 재미있긴 합니다. 그래서 사업 강추입니다. 제 동료가 되어주세요.
자, 오늘은 사업이 힘든데도 죽겠다 하면서도 제가 무슨 희망으로 이렇게 버티고 있는지 얘기를 해봤어요. 직장을 다니고 있는 분들도 사업하고 계신 분들도 결국은 우리 다 똑같이 일하는 사람들이니까 같은 고충과 고민과 즐거움을 느끼고 있을 텐데요. 변하지 않는 사실은 일을 잘하면 생각보다 많은 것들이 괜찮아진다는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도, 상사와의 관계도, 또 우리 가족과의 관계도. 제가 뻗칠 수 있는 선에서는 웬만한 닿는 사람들은 일 잘할 수 있게 돕는 게 제 사명이라고 가끔 속으로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사업한답시고 깝치느라고 유튜브는 자주 못 들어오기는 하는데 그래도 꼭 한 달에 한 번은 일 얘기로 찾아오려고 하니까 기대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을 들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세요. 안녕.